자, 어떤 결합들이 있냐면 이온 결합, 그다음엔 공유 결합, 그다음 금속 결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원자들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들이 만나면 이온 결합을 하게 되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이 만나서 공유 결합을 해요. 그다음에 금속 결합은 금속 원자하고 금속 원자가 만나서 금속 결합을 하게 된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세 가지 결합을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바로 이 3단원이죠. 큰 단원은 3단원이야. 3단원에서 배우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러한 화학 결합의 원리가 있겠지. 그 원리를 먼저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씩 좀 볼게요. 어떤 결합이든 간에 지금 배우는 원리가 모두가 적용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전기 음성도. 영어로는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해서 EN이라는 약자를 써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화학 결합에 반영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키워드만 나타내 주면 뭐냐면 그냥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기의 정도야. 그러니까 결국 전자가 음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이기 때문에 원자 핵의 특성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죠? 원자 핵의 특성.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기음소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서는 이온화 에너지에 비례한다. 그러면 금속은 전기음성도가 크겠니 작겠니? 작겠지. 금속은 일반적으로 이온 에너지 작잖아. 그러니까 금속도 작고요.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커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폴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교과서에 배우는 건 이 폴링이 얘기한 전기 음성도야. 플로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아요. 얘가 제일 큰 애야. 상대적 세기로 나타내주죠. 그래가지고 주기율표를 뭐 대략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주기율표가 있을 때 전기 음성도는 이쪽 방향으로 갈 때 전기 음성도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자, 근데 맨 마지막이 몇 쪽이 되면 18쪽이잖아. 얘는 음성도하고 관여가 있어, 없어? 얘는 아니야. 여기 음성도가 작을 수밖에 없지. 왜 그래? 얘는 음이온도 안 되고 양이온도 안 되니까 전자를 갖다 끌어당길 이유가 없어. 알았죠? 자, 18쪽은 빼고 17쪽에 보면 17쪽에 보면 플로린이 있어요. 플로린이 얼마가 되냐면 플로린이 4.0이 됩니다. 몇 가지만 알려주면 수소가 나중에 교과서에 나와요. 그다음에 탄소가 질소는 산소는 플로린이 4.0 이렇습니다. 알겠지? 근데 여기 금속들은 음성도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금속들은 음성도가 작은 거야. 알겠지? 자, 이게 이제 전기 음성도가 당연히 그런 화학 결합을 할 때 관여되어 있다고 보면 돼. 다음 두 번째. 자, 팔전자 규칙, 옥텟 룰이라 그래요. 팔전자 규칙. 자, 팔전자 규칙은 뭐 이런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 자, 뭐냐면은 원자가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 있을 때 안정하다. 물론 단서는 있어요. 수소는 몇 개? 2개일 때. 자, 일주기라 하죠. 일주기. 일주기는 몇 개? 2개. 뭐 이게 이제 옥텐 룰이야. 알았지? 그래서 화학 결합은 이 두 가지의 룰을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고 비금속은 상대적으로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났을 때 음성도가 큰 놈이 음성도가 작은 애의 전자를 이렇게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비금속끼리 만나게 되면 저 비금속들끼리는 음성도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얘도 크고 얘도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완전히 한쪽으로 뺏어갈 수는 없지만 서로 이렇게 잡아당길 수는 있겠지, 전자들을. 그렇게 되면 공유결합이 돼. 자, 결국 이온 결합이든 공유 결합이든 간에 뭐냐면 이 전자들이 결합에 관여가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화학 결합의 정기적 성질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전자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알겠죠? 봅시다. 자, 물이 있어요. 물에 황산나트륨을 넣고 전류 흘려줬다 이렇게 있는데 황산나트륨은 이 순수한 물에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전기가 전기 안 통하죠. 순수한 물에는. 그러니까 이 전기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뭘 집어넣냐면 Na2SO4를 집어넣어요. 이게 뭐로 쓰였냐면 전해질로 쓰인 거예요.
알겠죠? 전해질 수 있어. 그럼 여기 이제 황산나트륨을 집어넣고 나서 전기분해를 합니다. 자, 전기분해할 때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옆에 있는 전원장치가 필요해요. 전원장치 필요한데 마이너스 극쪽에서는 전자가 나오고요. 이렇게는 전자가 나오고 플러스 극쪽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 그 뭐야 뭐 통합과학에서도 배웠던 얘기죠. 마이너스 전자 나오고 플러스 전자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전자가 나오는 쪽에서는 이쪽에 전자가 이렇게 이쪽에서 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전극 쪽으로. 맞지? 그러면 어떠한 애들인가는 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받는데 전자를 받으면 무슨 반응이야? 그래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뭐가 와서 전자를 받냐면 H2O가 와서 전자를 받아요. 자, 이쪽에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야 됩니다. 플러스 쪽으로는 전자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전자를 어떤 애가 와가지고 전자를 잃어야 돼. 뭐가 와서 전자를 잃냐면 물이 와서 전자를 잃어요. 알겠지? 그럼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산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극. 자, 플러스극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고? 플러스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산화 반응. 그러면 이제 산화는 물이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H2O가 전자를 잃고 산소하고 수소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극에서는 자, 여기서는 전자를 잃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죠. 뭐가 받냐면 물이 받아요. 물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하고 OH-를 이렇게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환원됐을 때는 무슨 기체가 모아지냐면 여기 이제 수소 기체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고 여기는 산소 기체가 이렇게 모아지는 겁니다. 자, 전체 반응은 위에 있는 두 반응을 더하면 돼 전체 반응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워져 전자가. 알았지? 그래서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EH2O는 EH2 플러스 O2가 되는 거죠. 아셨어요? 응? 그렇게 되면 기체로 생성됐을 때 수소와 산소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 되냐면 2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이와 같은 호돈수 물질이 나왔고 이런 호돈수 물질이 만나가지고 뭐를 하면 물이라는 화합물을 만들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형성할 때 뭐가 관련이 되어 있다? 전자가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하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한 얘기를 볼게요. 자, 이온 결합도 물론 전자 관여되어 있다는 걸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걸 이제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일단은 이온 결합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 이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요. 네, 액체에서는 전기가 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NaCl을 그대로 전기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녹여서 전기분해하기 때문에 얘를 용융 전기분해라고 얘기해줘. 알았죠? 용융 전기분해.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자, 이게 이제 탄소 전극이에요. 왜 탄소 전극을 쓰냐면 NaCl을 열을 가해서 녹일 때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무려 800도가 높은 온도에서 녹아요. 소금이. 그래, 열을 가요. 근데 전극이 녹으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탄소 전극 같은 걸 이용합니다. 자, 그러고서는 전원장치를 한번 봅시다. 자, 전원장치를 보게 되면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나오고요. 전원장치의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용융에게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이때 전자가 이렇게 나온 쪽에선 어떤 애가 와서 전자를 받아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환원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엔 이쪽 플러스 극에서는 어떤 애가 와가지고 전자를 잃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산화. 자,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Na 플러스가 전자 받아서 Na가 되죠. 환원이 된단 말이야. 자, 환원이 되게 되면 Na라는 금속이 나옵니다. 자, 플러스 극은 Cl-가 와서 전자를 잃는 거니까 얘는 Cl2라는 또 기체로 생성이 되거든요. 알겠지? 자, 그래서 각각 전개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에선 이와 같이 Cl-가 전자를 잃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전자를 얻어서 각각 이제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반응은 두 개를 더하면은 이렇게 전자가 지워질 테니까 나머지는 밑에 있는 게 전체 반응이죠. 그랬을 때 이 몰수비를 따지면 2대 1이 되죠. 근데 부피비가 2대 1은 아니야. 그거 착각하지 말아야지. 앞에서는 기체로 생성되니까 부피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고체하고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알겠지? 하지만 몰수비는 NA하고 염소가 2대 1의 몰수비로 생성된다는 거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바로 NaCl 같은 이온 결합 화합물을 분해를 하니까 호돈수 물질이 생성됐다는 것은 이온 결합 물질에서는 당연히 뭐와 관여가 있다? 전자가 관여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기분해는 뭐냐면은 바로 이와 같이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러한 실험들입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야. 알았지? 꼭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화학결합의 원리는 선생님이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옥텟 규칙. 야, 맨 바깥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 있을 때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비활성 기체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질 때 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준 게 뭐였죠? 전기 음성도. 그러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데는 전기 음성도가 관여되어지겠지? 이제 자, 그래서 그런 화학 결합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의 형성부터 봅니다. 자, 이온의 형성은 이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알겠지? 양이온과 음이온. 여기서 이제 양이온은 예를 들어 NA야. NA에서 전자를 잃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를 잃는 거지. 맨 바깥에 있는 전자를.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Na 플러스, 그러니까 양성장 11개인데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이온이 형성이 되는 거죠. 알겠어? 얘를 이제 반응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NA가 있고 얘는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린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양이온의 플러스 1은 뭘 뜻하는 거지?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야. 전자 하나 잃었다는 뜻으로 얘는 플러스 1가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러면 양이온은 플러스 1가도 있지만 플러스 2가도 있고 플러스 3가도 있습니다.
얘들 전부 다 어떤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냐면 지금 Na 플러스 같은 경우도 비활성 기체와 같이. 그러니까 비활성 기체 뭐예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옥텟 규칙이야. 그리고 이렇게 전자를 잃었을 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한 이온이 되는 거, 플러스일까? Na 플러스 금방 얘기했죠? 얘는 Mg2 플러스, 얘는 Al3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졸지 말고 여기 서서 해. 아니, 서서 하면 간단한 거 왜 이렇게 졸고 앉았어? 그죠? 아니에요? 자, 음이온. 음이온은 뭐냐면, 음이온은 뭐 이런 거야.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이온 형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염소가 있어. 염소가 전자를 얻는데,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냐면, 7개가 있어요. 전자를 얻어왔죠. 그럼 얻은 전자는 얘라고 합시다. 하나를 더 얻었으니까. 그럼 맨 바깥 껍질에 전자 몇 개가 되냐면 8개가 돼요. 자, 그럼 전자 8개 되면은 총 전자가 몇 개 되면 17개가 되거든. 18개. 그치? 그럼 원자핵은 양성자 17개 있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음전기를 띠게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입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이온들을 음이온이라고 부르죠. 알았죠? 뭐 통합과학 다 했어요.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CL인데, CL이 전자 받아서 뭐가 되냐면 CL 마이너스가 알겠지? CL이 전자 받아 CL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은 전자를 하나 얻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가가 있고 마이너스 2가가 있으며 마이너스 3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얻냐, 2개 얻냐, 세 개 얻냐 이 뜻이지. 그러면 CL 마이너스가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1가고 그 다음에 얘는 O2 마이너스도 있고 N3 마이너스도 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보는 것처럼 전부 다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1쪽인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잃는 게 좋겠지. 2쪽은 2개를 잃고 13쪽은 3개를 잃는 게 좋아. 자, 17쪽은 7개가 있으니까 하나를 얻어와서 마이너스 1가를 잃고요. 16쪽은 6개 있기 때문에 2개를 얻어와서 또 마이너스 2가가 됩니다. 15쪽은 5개를 잃는 것보다는 3개를 얻어온 게 좋으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3가를 나타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온들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어, 이온의 종류를 좀 봐야 돼요. 그 전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먼저 이온의 종류는 첫 번째가 이 이론자 이온이 있습니다. 요 근처에서 제일
많이 삐치는 것 같아. 이론자 이온. 이론자 이온은 원자 하나가 이온이 되는 게 이제 이론자 이온이지. 자, 그래서 양이온 있어요. 먼저 플러스일까? 이게 전부 다 플러스일까요? 플러스 2가도 있습니다.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 이런 애들. 이름은 어떻게 붙이냐면은 그 양이온은 되게 쉬워요. 원소에다가 이온만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슨 이온 이렇게 되겠지. 자, H 플러스부터 뭐가 되죠? H 플러스. 시연아 뭐냐? 네? 이름이 뭐야? 저거요? 응. 수소요. 수소 이온. 얘는 그다음 그다음 은인가? 은이온. 얘는 마그네슘. 얘는 아, 얘는 바륨. 자, 과연 얘는 위, 알루민. 어렵지 않지. 근데 이제 금방 이제 이름을 붙여봤지만 그 이름에서 자 예를 들어 알루미늄 이온인데 알루미늄 플러스 3가라는 그렇게 이름을 안 붙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얘들이 몇 가 이온이냐. 몇 가. 자, 몇 가 이온이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몇 가이냐. 그래서 몇 가이냐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다음엔 음이온 볼게요. 마이너스 1가부터. 마이너스 1가예요. 마이너스 2가. 2가. 자, 마이너스 3가. 근데 이제 음이온의 이름은 이렇게 해요. 무슨 화이온이라고. 그러면 H-부터 얘기해 볼까요? 얘 이름이 뭐가 됐어요? 수소화이온. 자, F-는 플로로화이온, Cl-는 염화이온. 다음 Br-는 브로민화이온. 자, O2-는 산화이온. Se-는 황화이온이 될 것이고, N3-는 질화이온이 될 겁니다. 알겠어요? 질화이온. 자, 그래서 이제 이온 이름이 무슨 화이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이론자 이온들이야.
이것도 이제 이온 이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몇 가인지는 안 들어가죠. 몇 가인지는. 알겠죠? 몇 가인지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론자 이온을 기억할 때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온 중에 이제 뭐 있냐면 다원자 이온이 있어요. 자, 다원자 이온은 양이온부터 쭉 필요한 것들 몇 가지만 써줄게요. 자, 이 정도만 할까? 이렇게 안 되지. 다 유명한 이온들이니까.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무슨 이온이라 그래?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얘는 그 밑에 과망간이즈 산이온 그 밑에 그다음에 CO3 마이너스는 항상 그 뭐야? 그다음 그다음 CN이 뭐 그 CR CR2O7 E 마이너스. 자, 그럼 이와 같은 다원자 이온들도 몇 가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플러스 1가이냐, 마이너스 1가이냐, 마이너스 2가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럼 얘들이 왜 중요하냐면 자, 적었어. 아는 것들이야. 이와 같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형성하잖아. 그지? 그런데 어떤 이온 결합이든 간에 이게 정기적으로는 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NaCl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엔 Na 플러스하고 CO3 E 마이너스가 만나면 Na 플러스가 몇 개 더 있어야 돼? 한 개 더 있어야 두 개가 있어야지. 그지? 그래가지고 뭐가 되냐면 Na2CO3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얘 CA 플러스.
C2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이게 전기로 중성이 되려면 얘가 두 개 있어야 돼.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C의 NO3. 마찬가지로 NH4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 NH4, NO3. 자, 더 해볼게. 이번에는 NH4가 두 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두 개의 SO. 쓸 수가 있는 거야. 자, 쓸 때는 항상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잊지 마.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읽을 때는 음이온서부터. 자, 첫 번째 뭐라 그래? 염화나트륨. 두 번째는 탄산 나트륨. 세 번째는 질산칼슘. 네 번째는 진산 암모늄. 자, 다섯 번째는 황산 암모늄. 이렇게 읽어줘. 알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름이 이제 탄산 나트륨이잖아. 탄산 나트륨인데 이 탄산 나트륨이라는 이름에 NA가 플러스 1까지 탄산이 마이너스 2까지 나와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이게 안 나오지 어디 나와? 그냥 탄산 나트륨이지. 맞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온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돼야지만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해요. 이온 결합의 형성.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온 결합들이 만났을 때 이제 또 다른 현상이 있는데 그건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먹고 와가지고 그냥 다들 졸립죠? 자, 일제히 자세요. 뭐 있을까?
결과에 가면 결과에 그걸 선택하는 공부 잠시 좀 쉬워. 그럼 이제 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하나 이제 이거 그냥 몰라. 비싸게 옷이만 깊게 생활하는 지금 하면서 왜 안 쳐졌어? 이런 좀 불안해졌어. 이래서 성공한 희망 선택 가만 있어.
자, 이제 좀 할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전기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맞지? 이제 전기력이 몇 가지 종류의 전기력이 있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힘이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가 있거든. 이걸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다 하죠.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으면 서로 잡아줍니다. 이제 이런 힘이 이제 전기력이죠. 전기력인데 이 전기력이 있으면 전기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있어요. 이 위치 에너지는 전하량의 곱의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엔 반비례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자. 힘이 사실은 두 가지거든. 어떤 힘이 있냐면 지금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거는 인력이죠, 인력.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인력이 작용하잖아.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갔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모두 작용할 수 있냐면 반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전기력은 사실은 인력과 반발이 동시에 작용해요. 밀치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이.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봐봐. 만일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전하의 종류가 다를 거 아니야. 전하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한 값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0이 마이너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형성돼. 그래서 얘는 뭐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냐면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 알겠지?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이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발은 전자와 전자 사이에, 그 다음에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에. 그러니까 뿔뿔 마마니까 곱하면 뭐가 돼? 플러스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지? 그지? 그래서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어. 양수 양수. 자, 이 양수를 이루고 있고 얘는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됩니다.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는 거야. 두 개를 합하면은 이제 그래프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에 해당하는 내용이냐면 인력이랑 반발이랑 인력 플러스 반발.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반발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를 합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R0예요. 그럼 이 R0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R0가 의미하는 게 핵간거리죠. 알겠지?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핵간거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aCl을 예를 들자면 자, NaCl 있어요. 그럼 이제 Na 플러스가 있고 Cl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달라요, 이놈들이.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Na 플러스라면 이게 Cl 마이너스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R0는 뭐냐면은 여기에 원자핵과 여기에 원자핵이 있으면 이 원자핵과 핵 사이에서의 거리 있죠, 여기. 요만큼을 가리켜서 R0라 그래요. 알았어? 요만큼이 R0야. 자, 그리고 나선 여기 Y축 한번 볼까, Y축? Y축은 에너지 축이 있을 텐데 에너지 축이 음수겠어, 양수겠어? 음수겠죠, 당연히. 알았지?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절대값을 가리켜서 이온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온 결합 에너지는 뭐와 관계가 돼 있냐면 이온 간의 결합력이 강하면 이온 간의 결합력이 강하면 그만큼 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떨 때 크냐면 이온 결합력이 강할 때. 결합력, 결합하고 있는 힘이겠죠. 결합력이 크면 클수록 크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럼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 있잖아요. 이게 이제 A 또는 뭐 B, 뭐 C라고 해보자. 이 A가 어떤 지점이냐면 거리가 멀 때니까 여기가 A 지점. B는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B가 되고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여기가 C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B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하고 있잖아. 그림 이해돼? 그제? 그럼 B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온 간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한다 그랬죠? 뭐뭐 존재한다 그랬죠? 인력도 있고 반발도 있는데 인력과 반발이 같은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바로 B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력과 반발이 같아가지고 힘의 평형을 이루니까 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인력이 강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렇게 찌그러들 거 아니야. 그다음 반발이 강하면 밀쳐낼 테니까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제 둘 중에 하나 둘 다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이쪽 안쪽 안쪽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모두 존재하는데 인력하고 반발 중에 뭐가 더 크냐면 반발이 더 커요. 알겠지? 다음 바깥쪽. 바깥쪽은 인력하고 반발 중에는 뭐가 더 크냐면 이때는 반발이 더 크죠. 됐나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봐. 여기 봐.
인력 A, B, C에서 어디가 제일 커? 자, 인력이나 반발이나 모두가 전기력이야. 전기력은 거리가 가까우면 제일 커요. 반발도 마찬가지야. 반발력도 A, B, C 중에선 C가 제일 크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의미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 C 지점. 얘는 인력하고 반발력이 모두 큰데 그 중에서도 뭐가 더 크다는 얘기야. 반발이 더 크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A 지점은 인력과 반발이 모두 작아요. 모두 작은데 뭐가 더 크다는 뜻이야? 반대네. 인력이 더 크다는 뜻이야. 반대로 되죠. 이거 고쳐. 이쪽은 인력이 더 커. 알았지? 그러니까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인력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R0에서 안쪽에서는 반발에 의해서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뭔지 알겠어? 응? 됐나요? 우선 뭐 알겠어? 야, 집중을 하게 들어야 될 거야. 채우나 뭐 알겠냐고. 네. 뭘 알아, 알긴. 아이고, 답답하다. 어차피 뭐, 뒤에 또 들어야지 뭐. 어? 야, 이번에 화학 어려웠고, 수능에서 생물도 어려웠고, 지압도 어려웠던 거 얘기 들었어? 아, 화학은 들었어요? 그랬어요. 생물 어려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그래요. 지압 어려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어, 네, 지압도 어려웠대요. 대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나와서 여기 1등급 컷이 44잖아. 14로? 44. 1등급 컷이 화학도 44, 생물 42. 42로? 어, 생물이 제일 어려웠어. 50점 만점에 1등급 컷이. 알았니? 그러니까 생물이 제일 어려웠다는 거 알겠어. 1등급 컷이 42니까. 야, 니들은 피해 나갈 데가 없어. 그럼 물리 할래? 물리 쉬웠다. 1등급 컷 47. 안 할 거잖아. 야, 그러면 생물도 어렵고 화학도 어렵고 지압도 어려워. 빠져나갈 데가 없어. 저는 화학 지압 할래요? 응, 그래 어려워. 그냥 생물 할래요? 응, 어려워. 화학 할 다 어려워. 알았니? 자, 그러면은 얘들아, 수능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딱 한 군형이 있어. 수시밖에 없어. 알았지? 정시로 갈 거야? 야, 정시 어렵다니까. 이렇게 수능 따기가 힘든데. 근데 왜 이렇게 안 해? 한 번 들어두면 두 번째가 쉬울 거고, 두 번 들어두면 세 번째가 쉬울 건데. 공부를 왜 안 해? 알았어? 필기 하는데 필기 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네. 우성인 연필도 안 꺼냈지. 끊었어? 채원이는 노트도 안 꺼냈지. 책임 쓰였어요. 책이 없으면 노트라도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오늘 필기하는 거 많다 그래서 그랬니 안 그랬니?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뭐 어디 있냐면요. 교재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볼게. 교재 내용 확인하고 마무리 줄 텐데. 자, 여기 보세요. 빈출 자료에 나오죠? 그제?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제가 명령법 얘기했잖아. 그지?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온결합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이렇게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온 결정이라고 그래. 이온 결정. 이온 결정이 이온 결합 화합물이야.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을 하고 마무리 질 겁니다. 아유, 공부 더럽게 안 합니다. 그죠?
자, 선생님 계속 지금 이렇게 문제를 확인 안 하고 가잖아. 니들이 문제를 안 풀어서 확인 안 하는 거야. 어? 자, 숙제가 오늘도 몇 단원이 있냐? 앞에 계속 숙제가 문제가 있지? 그지? 네. 절대로 해보지 마, 얘들아. 알았어? 해보면 뒤진다, 아주 그냥. 문제 풀어오기만 해봐, 아무튼 그냥. 자, 다음 주에는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끝낼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이론만 할 거야, 이론. 어? 이론만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